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그동안 그 비상계엄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이 매도가 이어질지 여부는 누구도 모르고요. 사실 그 이전부터도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참 더 힘들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의주에서는요, 최근 외국인의 매도가 또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이후 외국인 현선물에서 9천억 원의 이탈이 발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를 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래일간 순매도를 더 이어갔는데요. 사실 이전부터도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 파는 게 뭐 이례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최근에 매도가 있었지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펼쳐졌고, 그리고 나서 과연 매도가 정점에 다다랐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도를 염두를 해둬야 하는지가 관건이겠죠. 지금 옆에 있는 이 표는요, 외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한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한 기업들의 순인데요. 첫 번째 기업은 SK하이닉스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는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HD현대일렉트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S일렉트릭 등의 종목들을 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특징이 좀 보이시나요? 단기적으로 올랐던 종목도 있고요. 저는 SK하이닉스를 샀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반갑기도 한데, 이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JYP엔터테인먼트, VT, 테크윈, 에코프로 등을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나 KB금융, 신한지주, 기아 등을 순매도했는데요. 삼성전자를 팔았다라는 것은 뭐 이전에도 팔았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최근 낙폭이 많이 컸던 KB금융을 매도했고 기아를 팔았다라는 것이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나 방산 수출 관련한 기업들, 그러니까 기존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그런 수혜를 받았던 핵심 정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출회가 됐고, 연 이틀 동안 금융주의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엄 이후에 뭐 탄핵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향후에 현 정부에 있어서의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된 그런 수급의 흐름이었다라는 분석인데요.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관련된 종목들의 자금 유출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의 낙폭이 엄청나게 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낙폭은 과다했다. 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이 정도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백지화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우려도 과도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요. 외국인이 돈 싸들고 도망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지금 약간 영국과 미국을 섞어놓은 그런 느낌인데요.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의 자금들은 대부분 미국 아니면 영국 쪽입니다.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런데 최근 이러한 사건 이후에, 사태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가 출회가 된 것은 아니고, 사실 기조적으로는 8월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계 그리고 영국계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이탈이 되고 있고요.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국내 한국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주요 은행주의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를 보면요,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금융업 쪽에 대한 주가 변동률도 보면은 KLX 은행 관련된 지수를 보면 9%대 하락을 했고요. 증권주들도 5%, 그리고 보험주도 7% 하락을 했고, 지금 가장 많이 pan 종목을 보면은 KB금융이 1등, 신한지주가 2등, 기업은행이 3등,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4등 순서대로 억 원 단위로 1,341억 원가량의 매도 폭탄을 KB금융 쪽으로 쏟아냈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는 KB금융이 10%대 급락이 나타났고요. JB금융지주 6%, 카카오뱅크나 신한지주 등도 5에서 6%대 주가 하락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주를 지금 우려하면서 팔아야 될 시점일까요?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긴 합니다. 밸류업 관련한 동력이 지금 저하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시행 2주 정도 차 접어드는 펀드 집행 규모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관련한 이슈도 있긴 한데, 밸류업 관련해서 뭐 ETF 만들고 펀드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자금 유입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밸류업 관련한 ETF 패시브형에 있어서의 수익률은 지금 1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5.4%고요. 코스피 지수보다도 더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수와 상장지수 펀드 이런 상승률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 밸류 펀드 관련해서도 자금 유입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죠. 밸류업을 위한 그리고 주주권리 보호 입법 과정도 지금 일단 멈춤 상태가 됐죠.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여기에 대해서도 예고는 했지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논의가 올스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JP모건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JP모건은 미국에 있는 JP모건도 있지만 국내 JP모건이라는 점 여러분 확인을 꼭 해두셔야 될 포인트고요. 우리나라 한국의 금융주 매수할 기회다,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무엇을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한국 금융주들은 현재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고 이전에 예고한대로 밸류업 계획을 맞춰서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4대 지주사에 대한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오히려 지금 같은 단기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수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집중적으로 이어졌죠. 그럴 거면은 사지 왜 팔았을까요? KB금융은 외국인의 지분율이 70% 후반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의 이야기는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대형은행의 견조한 실적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오히려 지금의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연 오늘 장에서는 금융주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올지 이 이야기처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게 될지 여부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금융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